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H마트 유니온점에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은 뉴욕시 도심과 인근 지역에서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대규모 불법 유심 서버 네트워크를 적발 해체했습니다. 맨해튼 유엔 본부 인근 프리덤 플라자 카지노 개발안이 자문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맨해튼 내 모든 카지노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투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300여 명의 한인들을 초청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론 김, 그레이스 이 뉴욕주 하원 의원, 린다 이, 줄리원 뉴욕시 의원, 엘렌박 뉴욕주 하원 의원 등 한인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겠습니다. 또 재외국민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히 해내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력이 이렇게 신장했는데 재외국민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이 환영사에서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50만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기는 것이 곧 그 분야에서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50만 동포사회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 동포사회를 적극 도와주시고 특히 차세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지그펠드 볼룸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그의 성공적인 뉴욕 방문을 기원했습니다. 조국의 민주화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침부터 나와서 최대한 응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해요 이재명, 지지해요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 지지해요 이재명. 이날 임마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건배사를 제의하고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41년 동안 플러싱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H마트 유니온점이 오늘 새벽 화재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23일 새벽 4시쯤 발생했고 1시간 이상 타다가 결국 진압됐습니다. 이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30명의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국은 이날 정오까지 지하에 있는 연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H마트 관계자들은 마트 내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물품을 꺼내왔습니다. H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전기 표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H마트 유니온점 앞뒤로 설치된 유리창은 모두 깨지는 등 소방국의 진압 과정에서 전 매장이 피해를 입어 매장을 복구하는 시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84년에 설립된 H마트 유니온점은 지난 41년 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습니다. 연방비밀경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뉴욕시 도심과 인근 지역에서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는 대규모 불법 유심 서버 네트워크를 적발, 해체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유엔 본부 반경 약 56km 이내 복수의 장소에서 300여 개의 심서버와 10만 개 이상의 심카드를 압수했습니다. 이 장치들은 휴대전화 기지국을 마비시키거나 통신 서비스를 중단시켜 뉴욕시의 휴대폰 네트워크를 셧다운 시킬 수 있으며 뉴욕의 비상 대응 체계에도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네트워크는 정부 고위 인사들을 겨냥한 익명 전화 협박이다, 스와팅, 폭탄 위협 등 통신 기반 위협에 사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장비의 시기 위치 위협성을 고려해 신속히 네트워크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네트워크 장치는 뉴욕시와 뉴저지 코네티컷 일대를 포함한 이른바 뉴욕 세계주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포렌식 분석 결과 연방 법집행기관에 이미 알려진 국가배후 위협 세력 및 개인들과의 통신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아직 이 장비를 누가 설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는 23일 맨해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1시간 동안 유엔 체제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지속적으로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분쟁 종식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그렇다면 유엔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유엔은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는 것뿐이고 그 뒤를 이어가는 작업은 전혀 없다. 공허한 말뿐인데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할 수 없다.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유엔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를 너무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시대 최대 정치적 현안인 통제불능의 이민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종식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관세로 제재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맨해튼 유엔 본부 인근 프리덤 플라자 카지노 개발안이 자문위원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며 맨해튼 내 모든 카지노 설립 계획이 사실상 무산,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계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덤 플라자는 11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지하 카지노와 호텔, 웰니스 센터, 박물관, 그리고 1080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이 포함됐습니다. 개발사 측은 투표 직전 모든 주택을 저소득층 대상의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전환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22일 맨해튼 지역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는 교통 혼잡, 범죄 증가, 도박 중독 등의 우려 속에 해당 개발안을 표결에 붙여 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타임스퀘어와 허드슨야드에 제안됐던 다른 맨해튼 카지노 프로젝트들과 함께 맨해튼에서 제안된 3건의 카지노 개발안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현재 신규 카지노 면허를 두고 경쟁 중인 후보는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메트로폴리탄 파크,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더 코니, 브롱스 발리스, 퀸즈 리조트 월드, 용커스 MGM 엠파이어 시티 등 총 5곳입니다. 뉴욕주 도박규제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친 제안에 대해 오는 12월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카지노는 일자리와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 차원의 카지노 사전 차단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 복용하는 해열진 통제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타이레놀이 임산부에게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며 FDA를 통해 의사들에게 관련 경고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실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제품 라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심한 고열 등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중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복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쿠바에는 타이레놀이 없고 자폐도 없다는 주장을 덧붙이며 자폐 유병률 증가의 원인을 약물에서 찾는 듯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타이레놀과 자폐의 연관성에 대해서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DA와 미국 산부인과학회 모두 타이레놀이 여전히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본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반된 연구 결과들을 제시했습니다. FDA는 이날 발표에서 일부 연구에서 위험 증가 가능성이 제기된 건 사실이지만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학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22일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급진 좌파 조란 맘다니 후보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해리스는 MSNBC 레이첼 매도우 쇼 인터뷰에서 맘다니에 대한 지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민주당의 공식 후보이며 지지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거듭된 질문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맘다니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의 지지를 공개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인사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정치 거물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인물로 인도계 무슬림이자 뉴욕 서민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6%로 무소속 쿠오모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맘다니의 급진적 이미지 때문에 민주당 주류 인사들은 공개 지지를 꺼리고 있으며, 일부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전체를 급진 세력으로 몰아붙일 수 있으며 그 여파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2028년 대선 재도전 가능성에 대해 전혀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불출마도 그건 내 앞에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며 말을 낚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중심 정책을 강화하며 보행자 시설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을 대거 철회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최근 기존 도로를 자전거나 보행자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자동차 운행을 방해한다며 샌디에이고와 엘라베마주 페어필드 등 여러 도시에 관련 예산을 취소했습니다. 120만 달러가 투입돼 예정이던 샌디에이고 자전거 도로 사업은 차로를 줄인다는 이유로 중단됐고, 엘라베마 페어필드의 보행로 조성 사업은 일부 차로를 산책로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1170만 달러 지원이 끊기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일리노이주가 26년 전부터 추진해온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도 마지막 구간 공사를 앞두고 어려움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집권 이후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닻을 올린 교통환경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레이즈와 안전한 도로 만들기 같은 친환경 인프라 정책까지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역으로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며, 보행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공화당 지지 지역에서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법적 대응과 대체자금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찰리 커크 관련 발언으로 무기한 중단됐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 중단 일주일 만에 재개됩니다. 지미 키멀 라이브 쇼를 방영하는 ABC 방송의 모회사 디즈니는 22일 성명을 통해 지미 키멀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23일부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키멀은 15일 방송에서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진영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과 함께 연방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 허가 철회를 시사했고, ABC는 쇼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시청률 낮던 키멀 쇼가 폐지돼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미국 방송계와 유명 스타들은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토크쇼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오늘 밤 우리는 모두 지미 키멀이라며 검열의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데이비드 레터맨, 지미 펠런, 마크 러팔로 등 토크쇼 거물들도 공개 지지에 나섰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표현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분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나는 내 나라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몰라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즈니는 키멀의 발언이 시기상 부적절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론에 밀려 방송을 재개한 셈으로 디즈니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38억 7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주도의 새 합작 법인이 맡게 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공식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새 합작 법인은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 자격을 갖춘 미국인 중심의 이사회가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틱톡의 미국 내 보안 업무는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담당하며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내 서버에 저장되고 중국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틱톡의 핵심 기술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미국 내에서 재학습되며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법과 미국 법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복잡한 협상의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는 향후 4년간 최대 1,78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온 끝에 최근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에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내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연방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승객 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국제선 도착 승객의 얼굴을 자동 촬영한 뒤 여권 사진과 즉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작업 서류 확인이 크게 줄고 입국 심사관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CBP 애틀랜타 지부에 따르면 도입 첫 6주간 승객 대기 시간이 평균 22%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심사관들은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승객과 직접 소통하며 잠재적 위험 요인을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스템 참여는 자율이며 원하지 않는 승객은 기존 방식으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입국 속도 향상과 업무 효율 증대, 보안 강화, 심사관 승객 간 소통 확대를 이번 시스템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애틀랜타 외에도 LA 국제공항, 뉴욕 JFK, 시카고 오헤오 등 전국 11개 주요 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이는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입국 시스템 현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CBP는 입국자 편의와 국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히며 미국인 대상 공개 채용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오정사업본부는 연방관세국경보호청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 납부 경로를 확보해 22일부터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전면 재개합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 보유 가구가 부담한 월 중간 비용은 2,035달러로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며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부가 기자들에게 기밀이 아닌 정보라도 공개 승인을 받기 전 정보를 수집 보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새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취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을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 22일 개시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3일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로 예측했습니다. 애플이 신규 자사 모델 아이폰 17의 예상보다 강력한 사전 주문에 힘입어 보급형 아이폰 17 모델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톰 홀랜드가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촬영 중 추락해 뇌진탕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6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5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